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봐요. 시간상 분위기 보니까 60번까지는 힘들 것 같고 보니까 왜냐면 제가 뭐 문제 푸는데 연연해버리면 풀 수 있지만 뭐 문제 읽고 답만 맞추려면 뭘로 하냐고, 그죠?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버하지 말고요. 그 오늘 한 반 정도 하고 또 하겠습니다. 대신에 복습은 철저히,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복습은 철저히, 예습은 대강 철저히. 정답은요, 일부러 내가 주지 말라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할게요. 왜? 공부하시다가 모르면 책을 보면서 찾아와서 해오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정답 주잖아요. 보고 해버리면 전혀 공부 도움이 없어요. 안 됩니다. 정답 주는 다음 주에, 아시겠죠? 끝나고 나갈 때 그때는 줘도 안 받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큰 틀 잡아볼게요. 자, 구역은 첫 번째 뭐 썼죠? 도시지역에서, 그죠? 도시지역과 도시외 다 되는데 특히 도시지역 잘 나와요. 그래서 크게 뭐죠? 지정할 수 있는 의무적이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무적이 있다. 이때 의무적 지정은 양이 많이 있지만은 한 요 정도 조금만 알고 의무적도 요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의무적은 구역이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구역에 아까 나오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용도, 지구, 요거 용도. 용자만 딱 쓰면 또 용도 지역인데 헷갈릴까봐 다 써주는 겁니다. 용도, 지구에서. 정도, 지구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대지동산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있죠? 여기에. 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 시, 공, 도에서 뭐요? 해제. 그러니까 해제자가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개발 제한 구역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발 못하니까 못 지정해. 지구단위 계획을 왜 지정합니까? 보존하려고 개발하려고. 보존 때문에 개발 때문에. 자, 뭐 때문에? 개발. 잠깐만, 간만 한번 합시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존해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해제. 그러니까 개발 제한은 안 되지만 여기서 해제가 되는 지역이면 해제? 너도 나도 없이, 그죠? 땅값 들썩일 것이고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뭐죠? 녹지에서 뭐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뭐에는 변경. 더 있지만은 요 세 가지가 거의 99%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변경. 녹지지역은 지정치 어렵지만 주상공록에서 녹을 주상공을 바꿀 때는 이것도 개발 쪽이니까 이 중에 일부가 의무적이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 지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정하고 정택, 그죠? 정하고 택에서 사업이, 그죠? 완료 후 몇 년경과 10년이 지나면 보니까 택시 정비 10년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죠? 두 번째, 여기서 시하고 공이죠. 그죠? 시하고 공에서 뭐요? 해제. 그리고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 세 번째,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뭐라고요? 변경인데 2번과 3번은 공통점이 있다.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다. 그렇죠? 반드시 지정해야
해야 한다. 일단 이 정도 말고 문제 풀어봅시다. 다 하면 한두 건 없으니까요. 2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요거죠. 요거 일단 요거 야.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맞잖아. 전부 여기 전부 또는 일본이니까 그죠? 전부에 대하여 맞죠?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죠. 구역 지정이건 계획이건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요.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있잖아요. 도시 외 지역. 요건 우리가 도시 지정한 것이고 도시 외 지역. 그죠? 계획 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50% 이상 지역 있잖아요. 그죠? 답 3번이죠.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3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들어보세요. 여기 1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뭡니까? 정하고 택만, 딱 두 개만. 정택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개발 장은 안 돼요. 정택만. 틀렸고요. 5번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지정하는 건폐율은 얼마죠? 건폐율은 150%까지고요. 용적률이 200%예요. 요 도시지역이나 도시외나 숫자는 똑같아요. 틀렸죠? 24번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시도지사 대장인데 지구단위만 일반 시장과 군수도 결정이 곧 지정이니까 할 수가 있다. 이건 여러 번 했었죠. 앞에서도.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이거 맞아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의무적은 딱 두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렇죠? 또 있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고죠.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 두 개는 의무적이고 나머지 전부 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중에서 첫 번째. 뭐죠? 써볼게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로 뭡니까? 요거를 세분 변경인데, 여기 나오는 이거 잘 나와요. 여기 변경인데, 용도 지역의 변경, 용도 지역의 변경인데, 이왕이면 같은 것들끼리. 아시겠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끼리,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끼리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2번에 주거지역을 근린 상업지역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다가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저를 보실래요? 만약에 저기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보면 저기 분명히 아마 아파트 저기가 층수가 몇 층까지 있죠?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고 가만히 있고 그냥. 아는 부분. 아마 30층이면 저기 분명히 저는 3종 일반 주거란 말이죠. 그러죠? 근데 아파트 옆에다가 가요지 좀 지으려고 변경할 수 있냐고, 상식적으로.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좀 더 2종 일반 주거 지으는데 더 올려, 3종 가능하고 더 올려, 준주 가능하지만은 주거 옆에다가 여기다가 나이트 클럽 들어와야 돼! 갑자기 어떻게 상업지역 바꾸냐고 말이 안 되지. 여기 들어가보세요. 상업지역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전부 다 희양찬란하게 금요일 밤이면 희양찬란한 그런 이 장소인데 여기다 갑자기 내일부터는 준주거지역이 되냐고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그러니까 서로가는 안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세분도 같은 것끼리 세분입니다. 3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할 수 없죠.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못해요. 굳이 이걸 막게 하려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적,
해제자가 들어가야 맞는 거다. 얘기죠. 아, 잘하셨습니다. 틀렸고요. 4번. 생산관리 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주거, 주복, 특, 개.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주복, 특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가 아니라 계획관리가 맞는 거죠. 5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교통처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얘는 포함될 수 있다죠. 방금 말한 의무적은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것만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적이죠. 얘는 되어야 한다. 의무적이 아니죠.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적과 이무적을 묻는 문제, 지문 등장 잘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5번. 개발행위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건축할 때 저를 봐요. 공작물 설치할 때 그리고 물건 적치할 때 토지 연결 변경할 때 토속 채취할 때 마지막으로 뭡니까? 토지 분할할 때 무조건 허가 받으라. 그런데 이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인데 토지 형질 변경 할 때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뭐 경작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경작 중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지목 변경을 그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은 이제 뭐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뭐는 빼고 전하고 답사의 전답 길이의 변경만큼은 이거는 제외하고 이거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토속 채취할 때도 허가받아라. 근데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닐 것. 지난번에 또 누가 또 질문하던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산에 일이 있어요, 현이. 이론적으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도로를 좀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여기를 좀 깎습니다, 여기를. 깎아요. 이게 뭐죠? 일종의 절토. 하는 거니까. 절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현재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현재. 맞죠, 그죠? 깎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갈도 나와요. 뭐, 흙도 나와요. 또, 뭐, 돌도 나와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야, 너 토속 채취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좀, 이해를 좀 크게 해봐.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요 자체를 보면은 요것만 클로즈 딱 시켜버리면은 토속 채취 오해하지만 원래 목적은 뭡니까? 토지 형질 변경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일 때의 토속 채취는 제외하고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원래 목적이 토지 형질 변경이므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토속 채취할 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인 것은 제외하라.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전답 사이만큼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요, 저를 보세요. 1번 같은 지분 나오면은요, 요것도 머리 쓰지 마시고요. 옆에다가 보냈어. 순간적으로 헷갈리니까, 경작은 안 받지? 지목 변경은 받지? 전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약간 10초 동안에 약간만 옆에다가 써주고 들어가면 대부분 맞춤인데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보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당하지 말고 이렇게 써줘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상황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의 축소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옆에 사업기간 단축도 하나 더 있으면 좋고, 그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10%,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까지는 허가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 축소, 단축, 축소. 다 같이 시작! 단축, 축소. 한 번 더 시작! 단축, 축소. 단축은 뭡니까? 사업기간 단축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아니죠. 5% 범위 내 축소죠. 확대가 아니죠. 그리고 연장 아닙니다. 확대 아닙니다. 세 번째, 혹시나 있을 5%를 10%로 또 바꿔낼까봐 내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자, 맞는 것이고요. 3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토속 채취량이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냐고. 저를 보세요. 토속 채취가 원칙적으로는요, 3만 이상이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금처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이미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걸 짬뽕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속 채취량이 3만 이상일 때는 심의 거치는 게 맞지만 앞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다 느끼지 마시고, 예. 현재 이 지분은 기출문제 지분을 내가 약간 변형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요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내가 유보 용도예요. 강화 완화니까.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는 강화밖에 안 나오잖아요. 시가와는 그러면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보존 용도가 뭐죠?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오잖아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 강화하면 보존 쪽으로, 완화하면 시가와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관리 지역은 바로 보존 용도 지역 중 하나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5번. 토속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방금, 토지 연길, 변경, 토속의 채취는 맞아요. 근데 딱 두 가지는 아니겠죠. 뭐죠? 물건 적치하고 토지 분할, 물분. 여기 만약에 토속 채취를 빼버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들어가면은 준공검사 받지 않고요. 토지 분할자가 들어가도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26번. 성장관리 방안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으로서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다. 2번. 도로 공원. 이거는 성장관리 방안은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의무적 사항이 하나만 빼놓고 똑같다 그랬죠. 2번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도 포함될 수 하면 틀립니다. 왜? 의무적이기 때문이죠. 한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또 나오잖아요. 이미 심의 거쳐서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26번의 3번 지문하고 25번의 3번 지문은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4번 국장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틀렸죠. 성장관리 방안 수립권자는 국장이 아니죠.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죠. 얘도 개발행위 허가 파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제한 파트만 도지사와 국장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도지사 안 들어가고 국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 정답이죠. 틀린 거니까요. 5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가 제한은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뭐죠? 그러니까 녹계수,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이 집단 생육 이거죠. 우량농지, 조수르드 이겁니다. 두 번째 문화재 등 손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현재 수립 중.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섯 번째 뭡니까? 그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은 뭐냐? 1번, 2번도 심의 거쳐, 이거 빨간하지 마시다.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몇 년 내에 한 차례 1회 몇 년,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시키고, 하지만 여기 얘는 분명히 ing고 얘도 ing, 얘도 ing다 그 말이죠. 얘는 똑같이 얘도 원칙은 같아요. 심의 거쳐서 몇 회? 1회 똑같죠. 1회 3년 이내까지는 똑같다. 하지만 유일하게 얘하고 얘만 뭐라고요? 연장이 있다. 플러스 몇 년 내? 얘도 1회 2년 이내 뭐 하자고요?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 자, 문제 풀면 이렇습니다. 먼저 27번 1번 시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 시도 도급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일반적인 건 다 거쳐야죠. 심의 거쳐 제한시키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심의 거쳐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 2년을 맞아요. 한 차례 맞아요. 연장 맞아요. 심의 거쳐 틀렸습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답 2번. 3번 국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 중앙도계위 심의 전에 말단 직원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도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맞아요. 4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등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한 차례 1회 3년 이내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연장이 없지요. 5번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을 개발 오타네요.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죠? 그 제한 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는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28번 공공시설의 기속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이 지문은 최근에 잘 안 나오다 최근에 지문들이 이제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는 건 없지만 지문이 한두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요거는 여러분들 48페이지, 47페이지 하단부터 있죠. 하단부터 나오죠. 그죠? 쉽게 말하면 허가받는다 행정청이다. 그러면 옛날 종전건축물, 새롭게 지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럼 새롭게 지은 건축물은 다 이사가니까 관리청에 다 무상기속돼요. 시청에 다 무상기속돼요. 종전권 가져가서 네가 알아서 팔아먹든지 알아서 해라. 근데 그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끼리끼리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군 계획 사오면 써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도 기존 관리청에 귀속된다. 종전건축물은 허가받은 자, 즉 행정청일 때 귀속된다. 문제는 뭐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입니다.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새롭게 지은 건축물은 당연히 관리청이 이사가니까 똑같습니다. 관리청에게
기속된다는 맞는데 종전건축물은 종전이 안 그러고 용도가 폐지되는 건축물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축할 때 들어갔던 비용 범위 안에서 양도할 수 있다. 참 말 표현이 애매해, 그죠? 양도할 수 있다. 요것만 하나 달라요. 다 똑같습니다. 언제 기속되느냐? 행통비준. 다 같이 시작! 행통비준. 행정식을 띠는 통지한 날. 비행정은 준공검사 받은 날. 그 내용은 48페이지 나와 있어요. 행통비준. 행통비준. 예. 행정청은 통지한 날. 비행정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죠? 요것이 그동안 잘 나왔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문제화 시킨 겁니다. 28번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허가받은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즉 세부 목록입니다. 세목 뭐라고요? 세부 목록 줄임말입니다. 세목을 통지해야 된다. 행통 맞죠? 통지, 행통. 2번 허가받은 행정청이 새로 신축 건물이죠.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기속된다. 3번 허가받은 자는 행정청에 기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행정청 경우죠. 수익금이 있다면 도시군계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도시군계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4번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당연히 관리청에 기속된다. 맞아요. 그런데 5번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즉 종전건축물이죠.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네 글자 아니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요것만 하나만 달라서 달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1번 먼저 주상공, 그죠? 주상공이니까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에서 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어떤 게 나오도 맞죠? 주상공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에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맞죠?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왜?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죠. 그 다음에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틀렸죠. 주민의 의견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만 나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 거쳐 지정되면은 고시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한다. 그래서 주민 의견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렸죠?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주기적으로, 그렇죠? 이걸 또 즉시로 바꿔낸다 그랬죠? 즉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맞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건폐율은 그냥 강화인데 용적률만 50% 범위내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있습니다. 3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려서 그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상공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법률에 의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굳이 용도지어가 말하면은 녹관 농자이니까 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복 안 된다. 중첩이 안 됩니다. 2번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는 허가받고 2개월 이내 납부.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허가받고 이거 잘 나가요. 들어보세요. 허가받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라고 부과합니다. 그죠? 부과받은 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는 얘기예요. 왜? 그때까지 안 내면은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2개월 이내는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다. 3번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 규모는 최소 1만이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4번 대학은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설치에 해당하지 않죠. 대학은 아닙니다. 5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맞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딱 30문제를 나름대로 보다 보니까 이 정도만큼 반드시 알고 시험장을 가야 한다. 자,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1번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먼저 조금 잡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원칙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대죠.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대신에 예비일 때는 몇 년 내에 하라? 2년 내에 수립해라.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이때는 5년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예외적 할 수 있는 건 일단 크게 두 가지다. 지역 중에서도 미개발 지역의 경우에, 물론 미개발 지역은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개발 지역도 원칙으로 하여야 하지만 예외로도 할 수 있다. 미개발 지역. 이거 나온 것이고요. 미개발 지역. 아니면 개발계획 공모, 미개발 지역. 그 다음에 국장이 협의한다. 이때 뭔 빼라? 하나 용도지역은 맘대로 하지 말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빼라.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중에서 개발 계획의 내용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딱 4가지만 원칙으로 수립해야 되지만 예외로 수립할 때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뭐죠? 박수세단. 요 4가지. 그래서 큰 틀은 요겁니다. 요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알다시피 다음 구역 지정이니까 구역 지정을 할 때 위치는 어디로 하고 면적 얼만큼 하고 시행자는 누구로 하고 시행 방법은 뭘로 할 것인가 상당한 내용도 들어있죠. 총망라한 계획이니까 이럴 때 수용 방식이야 면적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지만 환지 방식은 면적 3분의 2도 동의고 총수 2분의 1도 동의지만 이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환지 방식일 때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지 않는다. 이때 동의자 산정 방법은 국공유지를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공유 2명, 1명.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항상 강조합니다. 변경할 때는 기존. 여기 중요해요. 변경할 때는 기존 거. 철회하면 제외하고 다 제외지만 변경할 때는 기존.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문제 풀면서 볼게요. 31번. 개발 계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여기 국가 또는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항상 그래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지자체 지를 만듭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주택법 보세요. 뭐 소유권 확보도 안 하고요. 우리 감리자 지정도 하지 않고 다 안 하잖아. 2번,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거.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있죠? 실시 계획이 있죠. 실시 계획. 그래서 개발 계획이 아니죠. 실시 계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아니죠. 저를 보세요. 자, 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그죠? 계획도 누가 하죠?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개발구역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구역 다 하고 시행자 지정까지 다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하는 거예요. 시행자는 중앙정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시군구라든가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지정권자에게 변경해달라고 요청. 아시겠죠? 직접은 누구면? 직접은 지정권자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아니면 요청을 받아, 시행자로부터 요청, 시군구로부터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자는 지정권자다. 지정권자. 그래서 시행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틀렸죠. 그러니까요. 4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배지구죠? 요거죠. 박수, 세. 다 할 때요. 세. 요거. 예배로도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면적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거, 생산, 교통,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얘는 얼마죠? 330만 이상이죠. 330만 이상. 틀렸죠. 32번.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이제 시행자 파트에서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시행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행자 중에서도 이제 1번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두 번째 민간시행자가 있다. 공공은 누구죠? 일단은 행정청인 국가지자체. 그 외에 통관, 농수, 철매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철제인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얘가 공공이 아무튼 민간입니다. 자, 이 시행자 중에서 이 사람이 뭡니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제안할 수 있다.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에게. 반영 여부 통보는 국장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연장도 1개월입니다. 이럴 때 딱 세 사람은 빼라 그랬죠. 제안할 때. 국가, 지자체, 조합은 빼라 그랬잖아요. 국가, 지자체 제안하지 않습니다. 아랫 사람한테. 안 해요. 조합은 여기에 없습니다. 조합은 구역 지정한 이후에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한 다음에 설립하는 건데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국지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제안한다. 이때 제안 시에 뭡니까? 민간은 못 믿어. 민간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시상권자 포함된다. 요 내용인데, 자, 보세요. 1번. 틀린 거니까요. 도시개발조합은 특도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아니죠. 조합은 제안할 수가 없죠. 답 1번입니다. 2번에 토지 소유자가, 얘는 뭡니까? 공공이 아니고 민간임을 강조한 겁니다. 민간인 소유자가 밑에 제한 시에 지상권자를 포함하여, 지상권자 제외! 틀립니다. 포함 동그라미 하세요. 포함하여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번, 구역 지정 제안받은 자 1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1개월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연장할 수도 있다. 4번, 토주공인 사장은 요거 뭐냐면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자, 보세요. 여기 지정권자인
국장이 지정사유. 첫 번째가 뭐죠?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 장이 뭐 할 때? 요청할 때. 세 번째 뭡니까? 공공기관, 정치기관이 뭐 할 때요? 제한할 때. 요때 면적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국장한테 제한. 요때 통보도 똑같이 1개월, 연장도 1개월. 네 번째는 시도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일 때죠. 5가지. 그러니까 4번에 토주공인 사장은 공공기관이네. 그죠? 세 번째,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국장에게 제안할 수가 있다. 맞죠?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죠. 그죠? 가장 큰 지역. 만약 광명시하고 여기 금천구하고 지금 만약에 걸쳐 있다면 두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 가장 큰 지역의 시군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 보니까 뭐 여기 뭐 금천구에 뭐 아파트 집안이 막 돼가지고 뭐 들어가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위험해. 들어가는 힘 들어가고 잠도 못 서겠어. 어떡하지? 그죠? 양마하고 또 비 오는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건 그냥 보면서 할게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틀렸죠. 유일하게 얘만 의무적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유는 잘 알고 있죠? 할 수 있다. 답 1번.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작잖아요. 그때는 돈 들어가지고 일간신문에 몇 천만 원 들어 하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공부해라. 공보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는요, 10만이 넘든 말든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만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간신문 플러스 인터넷이고요. 10만 미만이면 공보 플러스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공보와 인터넷에 공부할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죠. 3번,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 이상일 때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적임을 알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시도대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는 국장과 협의해라. 그래서 국가계획이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뭐라고요? 국장과 협의해라.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자, 우리가 1만, 3만, 10만, 30만, 100만, 30만. 한번 했나요, 한 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3분의 2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이런 것들. 자, 1만 하면 뭐 나오죠? 주상생자. 뭐요? 주상생자. 3만원. 공. 그죠? 공. 10만원. 10만원 두 개. 조금 전에 10만 미만하고 10만 이상하고. 아니에요? 아니죠. 10만 미만. 얘만 유일하게 10만 미만이만. 공보.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30만원. 30만. 국장 제한할 때 공공기관, 정부주변기관,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국장 제한.
기억나요? 하나 더 있죠? 도시 외. 네, 정리드릴게요. 여러분 요약집에서 요약집. 잠깐만 헷갈리면 안 돼요. 체크하세요. 어디냐면 50? 그죠? 57. 7. 거기 보세요. 나도 그죠? 예. 57. 30만.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10만, 여기 아까 있죠? 10만 미만 공보고 10만 이상 사례 있잖아. 하나. 두 개. 우리 얘는 전부 두 개, 두 개 전부 다. 방금, 얘는 뭡니까? 아연초사 10만. 그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1만 주상생자, 3만 공, 10만은 그냥 하나는 미만, 하나 이상 하고, 공부하고, 아연초사. 그 다음에 30만 국장 제한 도시외. 국장 제한 30만, 도시외 30만. 100만 국장협의 공청회. 국장협의 공청회. 330만 복합기능. 그리고 아까 2년이 5년, 3년이 5년.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느님은 지금 정리해버리자. 네. 자, 그래서 이제 4번, 5번 할 때 같이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3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 계획의 수립 고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지자체 등 뭡니까? 하는 김에 2분의 1, 16 병행. 지자체 등 2분의 1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그 다음에 16, 1년, 이게 1년. 6월은 연장. 그 다음에 병행 사용시 병행. 그래서 2분의 1, 16 병행. 시작! 2분의 1, 16 병행. 자, 60페이지. 쌍가루 2번입니다. 지자체 등 2분의 1, 16 병행. 연장이란 나오면은 또 6월 있지만 없으니까 일단 원칙은 1년 이내가 맞죠? 자, 그리고요. 2번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 동그라미, 대행은요. 민간은 함부로 너 해 못합니다. 공공만 가능해요. 맞아요. 공공시행자. 요약집 6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집 63페이지 쌍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행. 네가 해. 네가 해라. 하는 것은 공공시행자만인데 지금 이 지문이 공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온다면 공공시행자 중에서 특정한 단어 지문을 넣을 겁니다. 뭐 국가가 되었던 지자체 아니면 무슨 뭐 토주공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뭐 지방공사는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대행. 그다음에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특도시군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합니까?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그죠? 지정권자 해야 됩니다. 지정권자. 특도시군구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건 그 요약집 있죠? 요약집 그 개발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 있어요. 77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그죠? 77페이지 하단에. 지금 말하면 행정심판은 시행자가 누구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비행정청 시행될 때는
지정권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답 3번이죠? 틀린 거니까요.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도 연장이 있어요. 6월이 있습니다. 연장 말이 없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지자체 등 사유 있죠? 바로 그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1년 6월 미착수 2년.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망한 경우죠. 그죠? 또 하나 지정 취소 인가 취소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그럼 변경 사유하고 지자체 등 사유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